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자격증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바로 약사 면허입니다. 7년이라는 청춘과 수억 원의 학비를 쏟아부어야 손에 쥘 수 있는 이 종이 한 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대 순수익에 허덕이는 30살 약사. 권리금 10억을 갚다가 폐업하는 40대 가장. 차라리 편의점 알바가 낫겠다며 면허증을 서랍 속에 처박아버린 20대 신입까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약사 면허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직업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신도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30대 중반 약사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나는데요. 이분은 명문대 약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한 번에 합격한 엘리트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약사가 됐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했고 본인도 이제 인생 펴는 거라며 들떠 있었죠. 하지만 개업 2년 차인 지금 그의 통장 잔고는 처참합니다. 매출에서 임대료 450만 원, 인건비 380만 원, 의약품 원가, 대출이자, 공과금,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350만 원 남짓이거든요. 대기업 3년차 사원보다 못한 수입을 위해 새벽 1시까지 약국 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약국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 A씨가 지불한 비용입니다. 권리금만 6억 원이었고 인테리어와 초기 재고 비용까지 합치면 총 8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대출이었죠. 매달 원리금 상환액만 수백만 원인데 이걸 갚으려면 최소 15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년 동안 이 자리가 지금처럼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내과 원장이 다른 상권으로 이전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A씨의 6억짜리 권리금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 있거든요. 이게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2024년 대한약사회 자료를 보면 전국 약국 수는 약 2만 5천 개 수준인데 이 중 상당수가 적자 또는 겨우 본전치기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5만 5천 개가 넘으니까 숫자만 보면 약국이 적어 보이지만 약국의 입지 특성을 이해하면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주거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약국은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 주변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소위 메디컬 상권이라고 불리는 특정 건물 1층에 약국 서너 개가 다닥다닥 붙어서 서로의 처방전을 뺏어먹는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병원 원장에게 입점 허락을 받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내주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장에서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죠. 약사 면허가 있으면 의료인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처방전 발행권을 쥔 병원 원장 앞에서 을 중에 을이 되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불과 10년에서 15년 전만 해도 약사는 확실한 고소득 전문직이었습니다. 개업만 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은 기본이었고 좋은 자리 잡으면 연봉 2억에서 3억도 가능했죠. 그때 약대에 들어간 선배들은 지금 대부분 건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기가 끝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로 약대 정원이 늘었고 둘째로 약국 숫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셋째로 의약 분업 이후 처방전 의존도가 극대화되면서 병원 종속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약대 6년제가 본격적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신규 약사 공급이 급증했습니다. 매년 1,700명에서 1,800명 수준의 새로운 약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새로 문을 여는 약국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결국 기존 파일을 더 많은 사람이 나눠먹는 구조가 된 거죠. 게다가 좋은 자리는 이미 선점됐고 신규 약사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입지에서 더 비싼 권리금을 주고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약사라는 직업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조제 자동화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대형 병원 약국에서는 이미 로봇이 약을 집어서 포장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물론 최종 검수와 복약 지도는 여전히 약사의 몫이지만 조제라는 핵심 업무가 기계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약사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고연봉 약사를 여러 명 고용하는 것보다 자동화 시스템에 투자하고 책임 약사 한 명만 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사 일자리는 줄어들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급여가 동결되거나 하락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7년 공부해서 딴 면허의 시장 가치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계속 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 논의가 약사 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약 배송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밤에 아이가 열이 나는데 왜 약은 배달이 안 되느냐? 음식은 30분 만에 오는데 왜 약은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현행법상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정책 변화에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만약 미래의 약 배송이 부분적으로라도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약사들이 수억 원을 주고 확보한 병원 앞 입지라는 독점적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편리함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에 진입하면 동네 약국은 대형 온라인 약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질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붕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약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약사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부작용은 뭔지, 이런 정보는 약사만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약 이름만 검색해도 복용법부터 부작용까지 상세하게 나오고 AI 챗봇은 개인 맞춤형 복약 상담까지 해주는 시대가 됐거든요. 지식의 희소성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뭘까요? 결국 가격 경쟁과 서비스 경쟁뿐입니다. 약국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소비자는 100원이라도 싼 곳, 1분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7년 동안 밤새워 공부한 약학 지식이 스마트폰 앱에 담긴 정보와 경쟁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약대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자녀를 약대에 보내려는 학부모님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과 수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얻는 이 면허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약사라는 직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그저 그런 자격증 중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뭘까요? 먼저 개업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처럼 약국만 차리면 돈방석에 앉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개업을 결정하기 전에 권리금,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 모든 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근무 약사로 일할 때와 냉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굳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직 면허가 있다고 반드시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처방전 받아서 약 집어주는 조제 업무만으로는 자동화 시스템을 이길 수 없거든요. 대신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건강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며 진심 어린 상담을 제공하는 인간 약사만의 케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만성질 환자 관리, 영양 상담, 건강 코칭 같은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서 환자가 꼭 당신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약국 개업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약사 면허를 활용할 수 있는 커리어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하거든요. 제약회사의 연구직이나 마케팅, 대형 병원의 임상약사, 공무원 약사, 의약품, 규제기관, 의료 스타트업 등 면허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약사 면허를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출발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면허증 한 장으로 평생이 보장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고 정보가 대중화되며 시장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어떤 자격증도 영원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소위 사자 직업이라 불리던 전문직들도 예외가 아니죠. 약사 역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약대 입학을 꿈꾸는 수험생들,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쏟아붓는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7년의 시간과 수억 원의 비용이 정말로 현명한 투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얀 가운이 주는 자부심과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의 무게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낡은 신화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토록 원했던 그 면허증이 축복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면허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증명해낼 것인가가 진짜 문제입니다. 세상은 이미 달라졌는데 우리만 아직도 과거의 정답지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약사분들, 약대 재학생분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현실을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